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 해서 오늘은 미역을 약처럼 먹는 비법, 다시마, 김, 매생이, 팔의 효능과 차이, 그리고 장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의 명약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역을 약처럼 먹는 비법입니다. 푸른 바다에서 각 건져 올린 싱싱한 미역은 그야말로 공해 시대를 이어가는 천년의 약입니다. 각종 오염물질의 섭취로 혼탁해진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병을 이기는 천년의 약, 미역으로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는 주인공이죠. 미역을 물에 담가보면 표면이 온통 진득진득 끈끈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끈끈이는 일종의 특수한 섬유로서 보통 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데 미역의 섬유는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는다 해도 아주 물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작은 알갱이로 분해되어 보통 섬유와 같이 소화가 안 됩니다. 게다가 보통 섬유와는 달리 찐득찐득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 달라붙거나 빨아들이는 힘이 강합니다. 이렇듯 미역 섬유의 알갱이들은 피 속의 불순 물질에 철저히 달라붙어 포위해서 몸 밖으로 시원하게 내몰아 버립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미역에는 피를 덩어리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맑게 하는 성분도 듬뿍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후고이단, 라미닌, 후고스테롤, 클로로필, 에오고사, 판타인산 등입니다. 이와 같이 미역에는 피를 맑게 하는 성분들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서 합작하여 철저히 피를 맑게 하고 잘 순환시키기 때문에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역은 암을 예방합니다. 영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섬유식을 많이 먹는 아프리카 인도인들의 대변과 통과 시간이 약 30시간인데 미국인, 영국인 등은 섬유식을 안 하고 가공 정제된 식품을 먹기 때문에 평균 7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대변량도 적다는 것입니다. 대변은 체내의 노폐물로서 그 중에는 몸에 해로운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 안에 몰래 머물러 있으면 바람독이 농축되어 암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식물 섬유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기타의 병원독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그 미역은 담배의 독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쾌감을 비롯해 심장병, 뇌졸중, 기타 만병을 유발하는 원흉입니다. 니코틴 독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미역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만 마셔도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미역 된장국을 상시해서 그 해독을 막도록 합시다. 미역은 뼈를 강하게도 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100g당 약 960mg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일 칼슘의 양은 약 600mg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척추를 유지해서 뼈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미역에는 물에 녹는 특수 섬유가 들어있어 피부를 더럽히는 독소를 말끔히 몸 밖으로 몰아내줍니다. 변비는 우리 몸에 독을 만들어서 피부를 망쳐버립니다. 여드름, 기미, 주근깨는 다 변비의 독이 만듭니다. 섬유가 풍부한 미역, 콩, 현미, 깨 등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피부를 아름답게 하려면 비타민 A와 B1, B2, C, E 등도 필요한데 뜻밖에도 미역에 이들 영양소가 많습니다. 미역에는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지질, 당질 등이 풍부하고 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미역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습니다. 다시마, 김 등의 해초도 미역과 동등한 영양가가 있으므로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다시마는 우리 식탁에서 국물용 재료로 자주 사용되지만 그 자체로도 풍부한 영양을 지닌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다시마는 미역, 톡과 같은 해조류의 일종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매우 풍부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알긴산과 부코이단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은 체내 독소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다시마의 주요 영양분은 다시마는 100g당 약 35 칼로리가 매우 낮지만 영양 밀도가 높아 저칼로리로 고영양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알긴산은 해조류 특유의 점액질 성분으로 콜레스테롤 배출 및 변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부코이단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 칼슘으로 마그네슘이 있어 뼈 건강에 좋고 근육 이완 철분이 있습니다. 빈혈 예방 식이섬유는 장 건강 및 혈당 안정과 비타민 K, 엽산이 있어 혈액 응고와 세포 대사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다시마는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면서 나트륨은 적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해조류 식품으로 꼽힙니다. 다시마의 주요 효능입니다. 콜레스테롤 저하 및 혈관 청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마의 대표 효능은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마의 풍부한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해 배출시켜 혈액 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줍니다. 또한 부코이단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동맥경화와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벽의 노폐물이 제거되어 혈관 청소 음식으로 불릴 만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 배출 및 해독 작용입니다. 다시마의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은 중금속과 나트륨, 유해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간과 신장의 부담이 줄고 피부 트러블이나 부종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부코이단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성분으로 음주 후 간 기능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변비 개선 및 장 건강 정진입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의 피부를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알긴산은 장 속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은 물론 대장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 및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마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 포만감이 크고 식이섬유가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긴산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마는 천연 지방 흡수 차단제로 불릴 정도로 체중 관리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다시마에는 풍부한 요오드가 들어있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돕고 기초 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요오드 과잉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 성인 기준으로 약 15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과 빈혈 예방도 합니다. 다시마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이 혈액 속 헤모글로빈 생성을 촉진해서 빈혈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 및 항암 효과입니다. 부코이다는 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암세포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생이의 주요한 효능입니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칼륨, 요오드가 풍부하고 칼로리와 지방이 적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빈혈 예방과 뼈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입니다. 칼로리와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황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과 노화를 지연하는 데 기여합니다. 알긴산 등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억제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아스파라긴산이 간 건강과 숙취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섭취 시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매생이국은 대표적 요리이며 끓이도 김이 나지 않아 충분히 식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하고 요오드 과다 섭취와 중금속 오염 가능성에 유의하며 믿을 수 있는 생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량에 주의하고 항응고제, 갑상선 약물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과다 섭취 시 설사 및 소화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운 사에게 준다는 옛말 들어보셨죠? 펄펄 끓여도 김이 나지 않아 뜨거운 줄 모르고 먹다가 입천장을 데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추운 겨울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철분은 매생이와 성분 수치를 비교해 본다면 매생이는 철분이 약 43.1mg이고 우유의 40배, 그리고 빈혈 예방에 최고이고요. 칼슘은 약 574mg으로 우유의 약 5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폭탄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매우 풍부해서 일반 채소보다 월등하고 장 청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약 19칼로리로 공깃밥 300칼로리의 1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매생이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추천 대상입니다. 어지럼증이나 빈혈 잡는 명약입니다. 철분 함량이 혈액 생성을 돕고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서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이 개선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임산부나 여성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키가 쑥쑥 자라고 노년엔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이 어린이들의 골격 형상을 돕고 어르신들에게는 골밀도를 채워줘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라는 아이들, 뼈 약해진 어르신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하는 천연 마스크입니다.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과 호흡기 약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와 수면 강자입니다.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각종 비타민이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주어 속을 편하게 달래줍니다. 연말연시에 술자리 잦은 직장인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생이와 주요 질환의 과학적 연관성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수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생이 추출물은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질환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와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궤양 예방 및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매생이의 녹색을 띠게 하는
클로렐라와 각종 비타민 성분은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고 위 궤양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련 질환은 위염과 위궤양,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및 노화 방지를 합니다. 매생이에 풍부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관련 효과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 및 비만을 억제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 매생이 섭취구는 대조군에 비해 체중 증가폭이 적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효과는 다이어트와 복부 비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매생이 고르는 법과 손질법입니다. 검붉은 빛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고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가장 신선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뻣뻣하지 않고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상급품입니다. 그리고 손질할 때는 큰 그릇에 담아 젓가락으로 살살 흔들며 이물질을 골라냅니다. 고운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3-4번 헹군 후 물기를 꽉 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생이를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먼저 매생이 굴국이 있습니다. 참기름에 굴을 볶다가 물을 넣어 끓인 뒤에 마지막에 매생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래 끓이면 색이 누렇게 변하고 녹습니다. 불 끄기 직전에 넣어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 2-3분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에 매생이를 듬뿍 넣어 부쳐낸 매생이 전은 아이들도 잘 먹는 별미 간식입니다. 그리고 라면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줌 넣으면 국물 맛이 달라지는 매생이 라면이 됩니다. 그리고 매생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이 있습니다. 굴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우유, 굴과 매생이는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시원한 맛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고소한 참기름은 매생이의 비릿한 바다향을 잡아주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식초입니다. 무침 요리 시 식초를 넣으면 매생이의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고 입맛을 돋워줍니다. 그리고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는 매생이의 식감과 잘 어울리며 단백질을 보충해줘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늘입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매생이의 풍미를 살리고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생이를 싱싱하게 보관하는 꿀팁입니다. 채취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남았다면 즉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한 번 먹을 만큼 약 100g에서 200g을 소분해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담아 얼려두면 최대 1년까지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2-3일 내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생이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입니다.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해서 평소 소화기가 약한 분은 과식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마늘이나 파를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끓여도 김이 잘 안 나고 열을 오래 품고 있어 급하게 먹으면 입안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식혀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생이 국을 끓이면 왜 김이 안 나나요? 매생이는 아주 가느다란 섬유질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운 사위에게 매생이국을 준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생이와 파의 감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매생이는 머리카락보다 아주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고 가장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납니다. 파래는 잎이 넓고 굵으며 식감이 거친 편입니다. 감태는 매생이보다 굵지만 파래보다 가늘고 쌉싸름한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냉동 매생이는 어떻게 해동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리하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 자연 해동하는 것이 좋고, 급하다면 포장된 상태로 찬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넣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식감이 허물허물해지고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생이를 먹으면 정말 변비에 도움이 되나요? 네, 매생이는 철분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우유보다 약 40배, 시금치보다 약 5배나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는 여성분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최고의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최성훈의 저 넓은 바다로가 되겠습니다. 나 이제 배를 타고서 끝없이 펼쳐진 저 넓은 바다로 떠나가네. 저 넓은 바다는 언제나 이 좁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네. 언제나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히 파도는 밀려오고 물결 위에 비치는 햇살 싱그런 그대의 미소 가슴 터질 듯 밀려드는 저 넓은 바다의 물결 가자 바다로 거센 파도를 넘어 폭풍 속을 지나고 빗바람 몰아친 뒤에 또다시 잔잔한 물결 위에 비치는 햇살 나 이제 떠나간다네. 저 넓은 바다를 향해 거센 파도를 넘어 끝없는 바다를 향해 가슴 터질 듯 밀려드는 저 넓은 바다의 물결 가자 바다로 거센 파도를 넘어 폭풍 속을 지나고 빗바람 몰아친 뒤에 또다시 잔잔한 물결 위에 비치는 햇살
빠질 듯 밀려드는 저 넓은 바다의 물결. 예, 계속하겠습니다. 파래는 매생이와 비슷하지만 더 아삭한 식감이 납니다. 니코틴 배출 효과가 뛰어나 흡연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굴은 매생이국의 영원한 짝꿍이고요. 아연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그리고 미역은 매생이처럼 칼슘이 풍부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산후조리에 빠질 수 없는 국민 해조류입니다. 매생이와 파래의 차이점입니다. 매생이는 2에서 5mm로 매우 가늘고 부드러워 국이나 죽이나 전으로 익혀 먹는 반면 파래는 더 굵고 끈기가 있어 무침이나 전, 김치 등 김치나 생으로 또는 말려서 활용합니다. 차이는 서식과 생육에서 매생이는 전남 해안 얕은 지점에서 11월에서 2월 초 자라고 파래는 내만 연안의 바위나 말뚝 등에 붙어 가을부터 봄에 무성합니다. 그리고 형태와 식감에서 매생이는 실처럼 가늘고 녹는 듯한 실감이며 파래는 굵고 끈기가 있습니다. 조리와 활용에서 매생이는 국, 전, 죽이나 떡국으로 익혀 먹고 파래는 무침이나 전, 김치로 생 또는 말려서 먹습니다. 영양과 특징을 봤을 때 철분과 칼슘, 아이오딘,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파래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합니다. 매생이가 파래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생이는 매우 가늘어 이물질이 섞이기 쉬우므로 조리 전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래는 갈파래강, 갈파래모, 갈파래과의 녹조류이고 갈파래 속의 모식종입니다. 부영양화된 곳을 선호하는 습성 때문에 바닷가의 조간대 상부, 특히 민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에서 잘 자라고 조용한 조수 웅덩이 따위에서 큰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에서 3월이 제철이고요. 파래는 향기가 많고 맛이 독특하여 파래 자체만으로도 먹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향을 돋구는 용도로 야키소바나 오코노미 야키 등의 마지막에 뿌리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데치거나 생으로 파래 무침을 해 먹거나 김으로 말려서 파래 김 자반으로 먹거나 파래전을 부치거나 심지어 튀겨서 파래 튀김으로 먹는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원시 색소체 생기물입니다. 대략 15억 년 전에 분화된 데 반해 단편 모생물력은 대략 13억 년 전에 분화했기 때문에 녹조식물인 파래와 홍조식물인 김 사이의 차이는 균계와 버섯과 동물계인 인간 사이의 차이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용과 별개로 제주 특별자치도 해안가는 둥근 갈파래가 매년 밀려 들어와서 지자체나 주민, 관광객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구에도 양이 워낙 많아서 한계가 있고 파래가 밀려 들어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파래가 썩으면서 풍기는 악취와 해충이 꼬여들어서 정말 심각합니다. 2016년 기사, 2020년 기사, 2022년 기사 일단 식용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파래에 비해 맛과 식감이 떨어져 활용 범위가 더 좁은 것도 골칫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영양 김, 효능과 슈퍼푸드 김에 대해서입니다. 김, 왜 슈퍼푸드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반찬이나 간식의 김, 이제는 해외에서도 C워드로 불리며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칼로리인데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어 바쁜 일상 속 건강을 챙기기에 딱 좋습니다. 김밥 재료나 간단한 토핑으로 쓰다 보면 자연스레 영양이 쌓여서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에 들어있는 핵심 영양소는 김 한 장에도 요오드와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면서 열량은 낮아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김의 효능입니다. 갑상선과 호르몬 건강입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김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에 꼭 필요합니다. 피로하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느껴질 때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양을 조절하며 먹는 게 좋습니다.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장 건강과 다이어트입니다.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장을 살살 씻어주며 배변을 돕고 콜레스테롤 배출도 부드럽게 해줘 다이어트 중 포만감이 필요할 때 제격입니다. 저칼로리라 간식으로 챙기기 쉽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혈관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잡아주고 칼륨이나 나트륨을 부드럽게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하루 한 장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러나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면역력과 항산화, 항암 작용입니다. 비타민과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막아 면역력을 조용히 키워주어 세포를 보호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암 효과도 연구 중이지만 일상 속 예방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과 성장기 아이들에게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를 튼튼히 하고 아이들 성장에도 따뜻한 영향을 줍니다. 중년 여성들에게도 골다공증 예방에 안성맞춤이고요. 가족 반찬으로 올리면 모두가 건강해지는 마법 같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좋은 김 활용법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지키고 순환을 돕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맑은 피부가 인사할 겁니다. 기름 없이 구운 김으로 간단히 즐기며 미용 루틴에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건강하게 먹는 법입니다. 무염으로 구운 김이나 생김을 골라 나트륨을 줄여 봅시다. 샐러드나 주먹밥에 살짝 올리면 맛도 영양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김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먹다 보면 지루함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작용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많아 갑상선에 민감한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고 조미김은 나트륨에 주의하며 적당히 먹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몸에 맞게 천천히 먹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김 반찬이 없을 때 김으로 항상 대체했던 집 반찬이 없을 때 김으로 항상 대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해외 수출 덕에 김값이 좀 인상됐지만 이제 김 효능을 제대로 알았으니 매일 조금씩 챙겨 먹으며 몸 건강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겨울바람이 품고 온 바다의 검은 반도체 김입니다. 우리 수산물 가운데 수출 1위 품목이 김입니다. 우리 국민이 먹는 김 양이 연간 100억 장 정도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겨울 반차 겨울 찬바람이 품고 온 바다의 검은 보석, 김이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김은 바다의 반도체로도 불립니다. 김은 사철 맛있으며 제철인 겨울에 더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귀하기까지 했죠. 옛적 김은 설날이나 제삿날에만 먹었습니다. 조그만 김 한 장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지요. 김으로 싸서 만든 밥, 김밥도 국민 먹거리입니다. 한 줄에 4~5천 원 하는 우리 여전한 먹거리입니다. 김으로 밥을 싸 먹은 게 아니라 밥으로 김을 싸서 먹었습니다. 영양가도 높습니다. 김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칼슘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김 한 장에 달걀 2개 분량, 비타민 C는 감귤의 3배나 들어있습니다.
김을 이용한 요리도 다양해졌습니다. 김국은 물론 물김 볶음과 마른 김 무침, 김 부각, 김 장아찌, 김전, 김 냉국도 나왔습니다. 김의 이름 유래를 생각합니다. 380년 전 조선 인조 때 얘기입니다. 임금이 상에 올라온 까만 종이장을 보고 신하한테 물었습니다. 맛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신하는 바다에서 건진 것이라고만 할 뿐 이름을 몰랐습니다. 누가 가져왔냐 물었더니 전라도 광양에 사는 김여익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을 따서 김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을 진상한 사람이 김씨가 아니고 이씨였다면, 정씨, 임씨였다면 우리가 먹는 김밥도 이밥, 정밥, 임박, 박밥이 되지 않았을까요? 김여익은 1606년에 출생해서 166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전라도 영암에서 태어났고 1636년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킨 분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청태종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탄합니다. 조상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지 않고 광양현 인도호 지금의 광양 태인동으로 가 숨어 지냈습니다. 광양 제철소가 들어서 있는 곳이지요. 그때 김여익이 김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김여익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김, 해의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맛과 향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밤나무와 소나무 가지를 갯불에 꽂아 양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를 갯불에 꽂아 양식하는 지주식 김양식의 시초인 셈이 되겠습니다. 김여익은 해의를 키워 수확했고 김 건조법도 개발했습니다. 태인도 사람들이 김양식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자연스레 김은 광양 특산물이 됐고 임금한테도 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비석을 1714년 광양 현감 허심이 세웠습니다. 그 비문과 묘 포문이 김시식지 역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은 인호사와 유물 전시관, 역사관, 영모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호사는 김여익의 영정에 모셔진 사당입니다. 유물 전시관에는 옛날 김을 생산하는 도구가 전시되어 있고 역사 전시관에서는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 김 생산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밤나무 가지를 섭으로 이용한 김양식 모습도 만납니다. 역사관은 광양시 태인동 군기마을에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볼 만한 데도 많아요. 김시식지 역사관 건너편에 배알도 수변공원이 있고 배알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해상 보행교가 놓여 있습니다. 김시식지 역사관에 망덕포구가 가깝고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알려진 민족 시인 윤동주와 엮이는 포구입니다. 생전 윤동주의 친필 원고가 보관된 정병욱 가옥이 여기에 있고요. 생전 김동주는 자신이 쓴 19편의 시를 골라 책으로 펴내려고 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연세대 전신이지요. 다니던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이고 책머리에 넣는 서문도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치하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윤동주는 원고 일부를 정병욱에게 맡겼습니다. 정병욱은 윤동주보다 5살 아래지만 친구처럼 지낸 동기였습니다. 정병욱은 1922년 출생해서 1982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나중에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윤동주의 원고를 받은 정병욱이 광양 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망덕포구에 있는 집 마루장 아래에 숨겨뒀습니다. 그 집이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입니다. 주변에 윤동주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윤동주 시 정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만덕포구를 따라 하늘 그리는 것도 광양 여행을 더욱 알차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김명기의 노인과 바다가 되겠습니다. 일렁이는 하얀 물결 빛나는 모래 위로 밀려왔다 밀려가는 아련한 추억들 무얼 보고 달려왔나 설렜던 지난 날 어디로 가야 하나 내 남은 삶이여 저 멀리 붉은 노을 뜨겁던 태양이 점점 사라져가 잘 살았다 살고 있다 나 말할 수 있을까 후회가 없다 행복했다 나 말할 수 있을까 저 푸른 바다 위 어제를 오늘처럼 그물을 들이우는 행복한 노인이 되는 걸 기도해 누군가는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누군가가 누구처럼 되는 건 아냐 저 멀리 붉은 노을 뜨겁던 태양이 점점 사라져가 잘 살았다 살고 있다 나 말할 수 있을까 후회가 없다 행복했다 나 말할 수 있을까 저 푸른 바다 위 어제를 오늘처럼 그물을 들이우는 행복한 노인이 되는 걸 기도해 저 멀리 붉은 노을 화려한 그날들이여 뜨겁던 태양이 점점 사라져가 잘 살았다 살고 있다 나 말할 수 있을까 후회가 없다 행복했다 나 말할 수 있을까 저 푸른 바다 위 어제를 오늘처럼 그물을 들이우는 행복한 노인이 되는 걸 왜 그랬을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며 살지 만일 두 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후회의 눈물은 절대로 흘리지 않아 두손 모아 기도해 예, 이번에는 식빵도 위험하고 장 건강에 안 좋은 의외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군이 면역 체계부터 신진대사,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케피어와 콤부차,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장내 환경을 파괴하는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과 그 이유를 소개하면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파는 식빵입니다.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사먹는 빵에도 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된 빵에 포함된 높은 함량의 합성 유화제 때문입니다. 유화제는 빵의 부피를 늘리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장 내벽의 지방층과 수분층의 분리를 방해하여 장 점막의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세균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대장암 발병 위험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클리닉의 위장 생리학자 조던 하워드는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슈퍼마켓 빵은 반죽의 강도와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식물성 천연 유화제 대신에 합성 대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흰 빵은 제조 과정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필수적인 섬유질이 제거되어 미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복통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는 단순히 차가운 온도나 높은 당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던 하워스는 아이스크림 제조 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고 얼음 결정 생성을 방지하며 지방과 물을 섞이게 하기 위해 다량의 유화제가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우유 속 유당이 대장에서 발효돼 가스, 복부 팽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는 유제품 섭취 데이터에 따르면 발효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며 장 건강을 위한다면 아이스크림 대신 케피어나 그릭 요거트 같은 발효 요거트로 바꿔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당 탄산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설탕 과다 섭취는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역시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변화시켜 유익균을 줄이고 잠재적인 유해균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벽을 약화시켜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과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수그랄로스와 사카린이 장내 미생물군과 신체의 혈당 처리 방식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 건강 영양사 에이드리언 벤자민은 저당 초콜릿, 젤리, 베이커리류에 포함된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등은 당 함량은 낮출 수 있으나 소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이러한 건강한 간식이 오히려 일반 제품보다 더 큰 장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치즈입니다. 식물성 치즈는 유제품의 대안으로 소비되지만 그 성분 구성은 장 건강에 부정일 수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벤자민은 많은 비건 치즈는 정제 오일과 전분, 안정제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영양가는 거의 없고 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치즈에서는 전통적인 발효 유제품이 풍부해 장 건강에 유익한 살아있는 배양균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입니다. 장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독소는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한 경련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장기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만성적인 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굴은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 지목됩니다. 조던 하워스는 굴은 물속에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수집한다며 항상 굴 섭취를 피하는 편이며 완전히 익히지 않은 굴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튀김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도 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던 하워스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화되어 분해되는데 이 산화 화합물들은 장내 미세물군의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튀김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식물성 식용유와 콩기름, 카놀라유 등은 소화가 어려워 가스나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하워스는 조리 시에는 산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떡, 면 중 최악은 의사들이 꼽는 혈당 폭탄 음식을 예를 들어보면 구독자 32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지식인 사이트에서 의사들은 다이어트와 건강 관점에서 빵을 최악의 탄수화물로 꼽았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섭취 형태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빵과 떡, 면 중에서 가장 건강에 해로운 최악의 탄수화물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로 재료와 조리 과정, 혈당 영양 등 3가지를 들었습니다. 빵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밀가루뿐만 아니라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같은 고지방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재료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준다는 게 출연자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높은 열로 구워내면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깁니다. 당화산물은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물질입니다. 빵은 흰빵 기준으로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과다 분비를 유발하고 체지방 축적 그리고 대사 질환과 연결됩니다. 떡과 면, 혈당 지수를 활용해 현명하게 섭취를 해야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의 유혹 속에서 무조건 참기보다 혈당 지수를 활용해 현명하게 섭취하면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에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화한 기준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낮은 식품으로 바꾸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찹쌀 등은 피해야 하지만 일반 찹쌀이 아닌 곤약면이나 두부면처럼 칼로리와 혈당 지수가 낮은 면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 요리를 먹을 때는 두부와 달걀, 고기 등 단백질 식품을 곁들여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라면이 73%, 우동이 80% 등 면류 혈당 지수는 높은 편이지만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낮춰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면류를 조리할 때 동봉된 스프 첨가량을 줄이고 대신 양파와 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빵을 먹을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잎채소, 해조류, 과일 등의 풍부한 섬유질은 위에서 음식물 부피를 늘려 포만감을 높이고 소화를 늦추어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발효돼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사들이 꼽은 혈당 폭탄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해결한 방법도 있어야겠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의 명약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진시황이 찾던 블루처럼 없습니다. 뇌 하수체, 갑상샘, 췌장, 부신, 생식선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미세한 화학 물질이지만 영양력과 효과가 뛰어나서 신비의 명약으로 불립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5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수면, 스트레스, 노화 속도,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에는 4,000종이 넘는 호르몬이 존재하지만 평생 분비되는 양을 다 합쳐도 밥 숟가락 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반 숟가락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10대 건강식품은 토마토와 브로콜리, 귀리, 시금치, 연어, 견과류, 마늘, 머루, 녹차, 즉 포도주 얘기를 하지만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도 좋고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5가지 신비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명약은 누구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엔돌핀은 웃으면 나옵니다. 스트레스 해소로 쾌감과 행복을 줍니다. 둘째, 세로토닌은 감사하면 나옵니다. 식욕도 좋아지면서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멜라토닌은 운동하면 나옵니다. 활력소를 제공하고 불면증도 없애줍니다. 네 번째, 도파민은 사랑하면 나옵니다.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은 물론 뇌 질환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다이돌핀은 감동하면 나옵니다. 천연 진통제이고 면역력 증가를 시키고 항암 효과도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동하면 노화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